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예, 이제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도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여기다 보탠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약탈적 가격, 구매 독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기업이 이 독점 시장이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기업이 물건을 혼자만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다른 물건이 대체할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는 게 그 독점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독점은 공급 독점이다. 공급 독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혼자일 때.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제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플랫폼 때문에 수요 독점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마존에 소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셀러들이 그렇죠?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런 온라인 유통 이 플랫폼들의 셀러들이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거잖아요. 아마존을 통해서 팔려고. 이게 이제 수요 독점. 또 대표적으로 수요 독점이 이 노동 수요 독점. 아까 이제 우리 배달 노동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때요? 어, 모두 다 플랫폼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 수요의 독점.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공급 독점이 아니고 이런 수요 독점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구매 독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셀러 사업자들, 이 물건 파는 이제 제조업자들, 중소제조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 이런 게 이제 플랫폼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독점 현상이고 수요 독점을 통해서 아마존이 사람들이 딱 아마존밖에는 내가 물건을 못 팔게 되니까 이제 아마존이 가격을 막 다운을 시켜서 그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약탈적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낮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물건을 팔 수가 밖에 없는 상황. 높은 수수료를 이제 물면서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그런데 이 중소제조업자는 소비자 간의 정보라든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얼마만큼 샀다든지 내 경쟁사의 제품을 얼마나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갈수록 더 몰라요. 옛날에 내가 물건을 직접 팔 때보다도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또 어떤 제품이 있는지, 경쟁사들의 제품이 무엇인지, 물론 하루 종일 그걸 이제 셀러들은 쳐다보고 있고, 나중에 이제 쿠팡이나 배민 같은 데서는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정보 비대칭이 점점 더 심해진 거죠. 아마존과 이 셀러들 사이에서 정보가 더 비대칭이 심해지니까, 이제 이런 게 구매 독점을 더 심화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셀러들을 더 옥죄고 샐러드를 결국 문을 닫게 만들고 그것이 지역 경제를 파괴시키는 이런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 코리 닥터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크 포인트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에서 아마존의 이 플라이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반경제적 플라이휠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불러요. 그래서 이 딱 강제적으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쇼핑 플랫폼이죠.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 뭐 전자상거래. 그 플랫폼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딱 그 지점에서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온갖 반경쟁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이윤을 추출해 나가는 요것이 결국 반경쟁적 플라이휠이다. 우리가 뭐 좋게 말하면 야 소비자들한테 얼마 좋아 더 많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싸게 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셀러들한테는 지옥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불공정 행위를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들이 하고 중소제조업자들, 상공업자들한테 피해를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요 아마존의 바이박스 제도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요 했는데 뒤에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 정도가 그 셀러 이 광고료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제일 많은 게 어때요? 한 2,500불에서 5,000불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많은 게 18% 5,000불 이상. 그러니까 광고 이 셀러들이 아마존에 이런 돈을 내고 있고 이 바이박스 제도 먼저 설명을 할까요? 그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요게 전부 딱 삼성 갤럭시 전화기 이렇게 딱 이제 보면 맨 위에 있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바이 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255불 뭐 이렇게 그다음에 바이박스 셀러는 뭐냐면 그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요게 이제 바이박스 제도를 그 쿠팡도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의 요 셀러들이 실제로 물건을 팔면 얼마를 저기 하냐? 이 어드버타이징 광고료가 한 15% 정도. 이 평균 한 여기 보면 30 몇 프로쯤 되잖아요. 아, 평균 한 40%가 넘잖아요. 2022년도에 5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팔면은 반 정도는 어디다? 아마존에 줘야 된다. 그 50%의 구성부를 보니까 한 30% 전후, 그러니까 20에서 한 35%는 5%는 우리가 그래 물류 서비스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배달도 해주고 그럴게 너네 회사에서 우리 창고에 입고해가지고 고게 한 35% 최대. 그다음에 광고 아까 그 바이박스에도에 이제 여기 올리는 요 광고비가 한 15%. 그다음에 리퍼럴 이제 이게 그 같이 언급해주는 그 서비스가 한 15%.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50% 가까이 되는 거죠. 뭐 최 여기 25% 해도 45% 정도 되잖아요. 뭐 최소치만 잡아도 28%에서 15니까 4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 중소 제조업자들을 이제 한 수익의 절반을 이제 뺏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그냥 요거는 이제 갈수록 이건 저 아마존뿐만 아니구나 애플이나 유튜브와 유튜브 제작자 이런 것도 다 똑같고 이게 다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부 다 뽑아먹는 구조는 아주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가격 조작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 요 아마존의 가격이 어때요? 요렇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 PB 상품 같은 거를 이제 통해서 이 아마존에서 가격을 요놈을 낮춰도 되냐 안 되냐를 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 요게 있었고 이 프로젝트가 네시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지금은 안 하는데 공정위에서 이제 그 지적도 받아가지고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놈들이 가격을 같이 내리면은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는 뭐 요런 이제 우리 이거는 물론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이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계속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것 같으면 계속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 네시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한번 볼까요? 이 아마존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아마존에서 가격을 올리면 다른 곳에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이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가격을 자동으로 매칭해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이걸 안 다음에 해당 판매자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카탈로그화 시킨 다음에 프로젝트 내시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해당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또 가격을 올리면 다른 데서 가격이 올라갈 가격을 같이 올릴까? 안 올릴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나오죠. 그런 테스트를 해보고 경쟁업체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 안 오네. 그럼 우리 게 가격이 높으니까 안 팔리겠네 하고 내리고 다 같이 올리면은 그냥 높은 가격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는 경우에는 다시 내리는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수 있지만 아마존이 먼저 시도를 했는데 다 올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어떤 그 똑같은 제품 이제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제품들을 실제로는 더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결국 그런 거다. 그래서 아마존이 저렴한 경쟁 상대들한테도 가격 가격을 올렸지만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 경쟁사들한테도 고객을 안 뺏기고 계속 그 아까 플라이휠 안에 이게 이런 거를 가둬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 네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 뭐 이것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던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EU나 미국에서 아마존이 이제 독점 소송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제소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막 아까 비즈니스 데이터를 자기 상품 판매에 활용을 했다든가 바이박스에 노출된 상품인 위너, 이 쿠팡도 위너 아이템 위너 제도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자신의 그 PB 상품이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자기의 물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그러니까 아까 셀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존에 이제 그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아까 15%씩 돈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 안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상단에는 자기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상품을 상단에 노출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더 우대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프라임 프로그램 아까 이제 프라임 그 우리 이제 일종의 그 프라임 서비스 이런 거를 이런 대상이 되는 상품을 선정하면서 자기 자사 제품의 상품을 더 우대하는 아까 똑같죠. 자기의 그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품들을 더 상위에 노출하는 그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뭐 비슷하게 아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네시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요거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쿠팡을 제재하려고 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조사해 가지고 한 거를 저도 같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제기 무엇이 문제인가는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좀 파괴하고 그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종속 아까 이제 구매 독점 약탈적 가격 지역 경제의 생태계가 붕괴하고 광고에 의존하는 지역 언론이 붕괴한다. 이건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지역의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지면 지역의 언론사라든지 지역에는 미국에는 아직도 지역의 그 전국 방송 안 보는 데가 많아요. 뭐 우리 CNN 뭐 무슨 뭐 팍스 뉴스도 마찬가지고 뭐 MBC, CNBC 뉴스도 마찬가지고 이 역시 지역 방송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지역의 업체들로부터 광고 또는 뭐 후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지역 언론이 붕괴된다. 그러면 지역 언론이 붕괴되면은 지역의 기업들이나 이런 거에 조금 왜 뭐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인 예로 환경 파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뭐 노동에 대해서 불공정 노동 행위를 하는지 이런 걸 다 언론이 감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감시 감독이 이렇게 무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차별이나 혐오나 배제 아까 뭐 환경 파괴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치가 더 발행 더막 횡행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파괴를 가져오는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역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러면 더 못 살게 된 지역들, 뒤처진 지역들에서의 분노가 높아지고 유권자들은 그런 그 인종주의나 배타적인 뭐 혐오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메시지, 좋아요 같은 걸 더 많이 누른다는 거죠. 더 그런 거에 더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래서 포퓰리즘 같은 게 생기고 트럼프도 이래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포퓰리즘이 발흥을 하면 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존 테일러리즘. 그래서 이제 우리 테일러리즘은 포디즘 이전에 인간의 동작을 이제 연구해 가지고 하나도 동작이 손실이 없게 그래서 가능하면 노동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게 동작 연구를 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게 아마존 테일러리즘이라 그래 가지고 이 요게 지금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이 분류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주문이 됐는가를 이렇게 저 각 박스 안에서 꺼내서 저 노란색 요 박스에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박스에 담겨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타고 저쪽으로 이제 패키징 하는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이런 게 특허까지 낸 그래서 풀타임 작업을 하는 노동자인 경우에는 7시 30분부터 6시간까지 한 10시간 정도 일하고 어, 4일 정도 일하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거는 지금 MBC 뉴스에 나온 건데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서 뭐 페트병에다가 소변을 본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우리도 나중에 쿠팡 얘기 그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 시간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휴게실 갔다 오는 시간이 한번 갔다 오면은 휴게 시간이 다 쉬는 시간이 다 끝나버리는.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래서 이 노동 아까 처음에 이제 노동의 어떤 노동하는 방식의 변화 뭐 이런 얘기들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아마존 테일러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자, 이 코스트코와 비교를 해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지금 몇 시죠? 시간이 8시 됐네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지 말까요? 아니, 쉬어요. 쉴까요? 네.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예. 한 5분만 쉬겠습니다. 네. 아니, 마이크가 어떤 건지는 갑자기 음속을 하면 내가 이게 안 들리고, 내가 해볼게요. 음소거. 내가 음소거 했어요, 지금. 자, 쉬는 시간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음, Million members. I think a lot of people believe it's the price. Other people believe it's the treasure hunt. I think it's the people. We always see the same people for years. How do you keep them? Well, I think since the beginning, when our founder Jim Senegal and Jeff Brotman, when the company started, we always wanted to have great prices, never do it on the back of your people, pay good wages,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always want to do is pay great wages. If you look at our employees that have been around for our employees 10 years or more, they make almost $29 an hour. Our average wage is about almost $25 an hour. So it's just wages, and we think we're a good place to work. We pay benefits. We've got great people. We want people to stay for the long term. We have 401ks, and it's just great when you have great people who stay with you and are loyal to the company. And it's just the right thing to do. It is counterintuitive in America to think that you can offer the best benefits and the highest wages and still have incredible profit margins. Jim told me the churn, the way the turnover at all the other stores makes it so that you can afford to have those profit margins and still do better than everybody else. Absolutely. Absolutely. You want longevity, you want good employees. They know their jobs. Show you ways to become more efficient as a company. You're only as good as the employees that work with you. It also offers a great working environment for its employees. For example, the average wage of a cashier in Costco is $16 per hour, while Walmart and Target offers an average of $12 an hour. Costco knows that its happy employees are its ambassadors. Happy employees influence the environment in the store. No wonder Costco is often in the top 100 employers list according to Glassdoor. The reason why Costco can provide higher wage is due to its corporate culture and business model. Unlike traditional supermarkets, Costco doesn't rely on lowering product costs to earn price difference. 어떠세요? 물론 지금 코스코도 막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하는데 이 아마존이나 다른 이제 월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뭐 어쨌든 종업원들한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그 노동 그 뭐야 파트너라고도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임금 뭐 굉장히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뭐 어떤 주는 주마다 조금 다른데 뭐 12달러도 있고 뭐 15달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16달러 준다고 하고 평균적으로는 한 25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저임금 을 주는 이런 이 대규모 물류업체들하고 비교해서 뭐 코스트코가 어쨌든 처음에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거고 굉장히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 좀 우리가 지금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비교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요거는 제가 이제 자막을 넣고 한 건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경제학에서 효율 임금 설명하려고 이제 이런 이제 자막을 넣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